안녕하세요. 복수북수 채널의 박은복입니다. 오늘은 텃밭이라는 화두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년 전쯤 동해시의 고향집이 도시계획에 따라 반쯤 잘려나가 도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아버님 소유였지만 땅은 국가 소유였기에 오롯이 철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을 드나들던 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는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시청에서 그 언덕 마을을 횡단으로 가로질러 버스길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애환이 녹아있는 그 오밀조밀하고 예쁜 언덕길을 횡으로 잘라 도로를 건설할 생각을 하다니, 도로가 생기면 연세 많은 주민들이 시내를 오고 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주 목적이 동네에 찾아오기 시작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그걸 기반으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거라는 시청의 논리를 전해 듣고는 내심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농골 담길의 정치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일진데 도로가 들어서면 그 모든 게 사라질 것이 뻔했고 평온하던 동네의 일상은 완전히 깨어질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가파른 언덕 동네이기에 중턱을 가로질러 도로를 만들면 매연은 물론이고 버스와 자동차 소리에 유유자적하던 동네의 모습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몇 년 전 어느 유명 블로거가 등대 농골 벽화 마을을 다녀간 뒤 온라인상에 이를 소개하면서 관광객이 계속 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이 점차 시끌벅적해지고 이전에는 없던 펜션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시청이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제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배경과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편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고향엔 집이 있어야 하는데 싶었습니다. 7 형제가 자란 그 집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곧 나와 내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의 많은 세월도 함께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각 끝에 근처에 팔기 위해 내놓은 집들이 있는지 몇 분에게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들르는 고향이다 보니 그런 정보를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그 동네엔 복덕방도 없어서 일단 부산에 계신 어머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하신 어머님도 한숨을 내쉬면서 안타까워하셨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고향집에 머물 수 없었던 저는 마을의 통장 어른을 비롯하여 몇몇 이웃분들에게 혹시 부근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사 전화번호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고향 동네 몇 분을 알고 계셨던 어머님은 자신이 잘 아는 근처 할머니 한 분에게 말씀드려 놓겠다고 했습니다. 고향 집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라 저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분을 찾아뵙고 근방에 빈집이 나오면 제게 연락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제 형제들은 모두 그 할머니의 자녀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까 부산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 뒷집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을 살 마음은 없는지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그 할머니는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가 잘 아는 집이고 또 저희 고향집 대문에서 10m가 채 안 되는 곳이기에 어머님에게 제가 사겠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향집을 대체할 새 집 한 채가 마련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도시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고향집이 그 자리에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할머니 집을 산 뒤 1년쯤 지났을 때 다행히도 도로가 뚫릴 예정이던 지역 주민 일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졸지에 두 채의 집이 고향에 생겼으니 이 또한 제겐 문제가 되었습니다. 7형제의 장남이기를 떠나 제가 형제들 중 가장 많이 고향을 찾았기에 자연스레 고향집 관리는 제 몫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또 한 채 관리할 집이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심적 부담이 컸지만 새로 산 집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고향의 본집만큼이나 앞이 탁 트이고 해질녘엔 서산 너머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까지 온전히 마당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집 바로 옆에 10평 규모의 텃밭이 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텃밭이 문제였습니다. 구매한 지 6개월 정도 지나 여름방학에 들렀을 때 그 텃밭은 온통 잡초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떤 잡초는 제 키를 넘어서며 나무처럼 튼실하기까지 했습니다. 10여 평밖에 안 되지만 그 잡초들을 제거하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여름이라 제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쳤어도 마음만은 너무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성가신 잡초를 걷어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잡초를 없애는 동안만큼은 전혀 잡념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30여 분 동안에도 온갖 잡념이 떠나질 않았었는데 반나절 오롯이 잡초들을 뽑는 데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으니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풀을 다 벤 뒤 한쪽에 있는 감나무 그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주변에 널브러진 잡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야 잡초라고 부르면서 몽땅 낫으로 베거나 아예 뿌리째 뽑아버렸지만 그 잡초들의 입장에서 보면 졸지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잡초라는 말 자체도 우스웠습니다. 각기 고유한 이름이 있을 터인데 잡초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부르다니, 게다가 더 이상 잡초가 생기지 못하도록 검은 비닐까지 사서 텃밭 전체를 덮으려 했으니 자신의 이름을 몰라주는 것도 서러울 텐데 아예 다음 생도 막아버리는 폭력을 행사하려 들었으니 마음 한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만일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있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잡초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데도 쓸모없는 존재를 여긴 나머지 거대한 검은 비닐로 지구를 통째로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광활한 우주에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1000억 내지는 14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니 그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는 티끌에 불과할 거야. 게다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종은 티끌이 티끌에 불과할 것이리 분명하리라. 이런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잡초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또 이미 구매한 검은 비닐은 어떻게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텃밭을 비닐로 덮자니 마음이 무거워졌고 덮지 않으려니 내년 여름에도 그 잡초들과의 전쟁을 치를 것이 분명한데 고민 끝에 일단 채소 심을 자리만 비닐로 덮기로 하고 이듬해 다시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잡초들아 미안하다. 내년엔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텃밭을 나왔습니다.